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포토샵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 그러니까 포토샵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포토샵이 아주 간단하게, 정말 요긴하게 쓰여서 나의 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 포토샵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포토샵이 하기 어려운 것 혹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촬영 상황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이 꼭 필요한 경우, 먼저 한 샘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마블 스튜디오 아시죠? 그 마블 스튜디오 10주년 기념 단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흔히 이런 걸 직찍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찍은 건데, 어, 아무 후보정 없이 일반 뭐 핸드폰인지 디지털 카메라인지 그걸 어떤 스텝이 찍었잖아요.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됐을 때 어떤 톤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와, 포토샵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을 보면은 뭘 하시죠?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어디 있나, 뭐 아이언맨 어디 있나, 이런 거 찾잖아요. 이런 사진이 내용에 당연히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이거 포토샵 잘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했죠. 왜냐, 원본을 보면 이러니까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색온도가 틀리죠. 많이 파랗고 많이 노랗다, 그죠? 색온도가 올라가서 뭐랄까 좀 화이트에 가깝게 조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선명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촬영과 연관되어 있는 게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가까운 그 모델과 배우들과 멀리 있는 모델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죠. 그죠? 무슨 렌즈로 찍었을까요? 망원 렌즈로 찍었겠죠? 망원 렌즈가 아니라 가까이서 찍었다면은 가깝고 먼 그 원근감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뒤에 사람은 작게 나왔겠죠? 오른쪽에 그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막 흐리거나 휘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아주 멀리서 찍은 겁니다. 긴 초점거리가 긴 렌즈로 약간 특별한 카메라로 찍었던데,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거리가 긴 렌즈로 촬영했더라고요. 후보정이 굉장히 적절히,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매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포토샵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하려면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려면 먼저 뭘 하나요? 진단을 하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먼저 항상 확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치료가 포토샵이죠. 제가 늘 포토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의 원본이 완전한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포토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약이 모든 병을 다 못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돌아와서 본인 사진에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먼저 진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이 사진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날씨가 어떻죠? 약간 흐리거나 약간 해가 이미 진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약간 낮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 사진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콘트라스트만 약간 뭐 높이면 될 것 같고, 선명도도 충분히 선명한 것 같고, 노출이 약간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을 약간 떨어뜨리면 색깔이 초록색이 좀 더 진해지고, 무엇보다 지금 바다의 흙 색깔이 너무 좀 밝은 것 같아요. 좀 밝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그 노출 보정을 하지 않고 찍어가지고 어두운 흙이나 이러한 상황이 조금 밝게 나온 상황 같아요. 이런 것을 포토샵으로 조정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실행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열어도 되는데요. 찾아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죠. 자, 제 얼굴 잠깐 끌게요. 가리니까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명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초점에 문제는 없습니다. 포토샵에서 초점을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중요한 건 촬영할 때 그 찍은 직후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불러왔을 때 왼쪽에 툴박스에서 이렇게 돋보기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툴박스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그 메뉴처럼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지금 최신 버전을 이렇게 막 간단하게 이 툴박스가 어떤 기능이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돋보기 도구라고 하고 단축키가 Z라고 되어 있죠. 이 Z는 이제 한글 영어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동 도구에 되어 있는데 커서가 바뀌었죠? 커서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Z를 눌러보겠습니다. Z를 띡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돋보기 모드는 늘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쓰는 것은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100%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우리 풀 HD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배우들 피부 막 모공까지 다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100%를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사진의 화질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게 100%예요. 100%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소의 한 점과 이 모니터의 한 점이 1:1 대응하는 거예요. 모니터가 지금보다 굉장히 크면 더 넓게 보이겠죠? 혹은 화소가 작으면 사진이 작아 보이겠죠? 자, 근데 지금 가운데만 보여주잖아요. 사진 촬영에서 가장 어떤 렌즈든지 약점이 주변부에 있죠. 그 주변부도 한번 보려면 이걸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옮기면 돼요. 손바닥이 뭐냐면 이제 손바닥 핸드니까 아마 H겠죠? 누르고 그럼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릭해서 위로 가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주변부는 중심부보다 이렇게 항상 화질이 안 좋죠. 이게 화면 맞추기로 보면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100%로 봐야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포토샵이 참 신기한 게 무슨 공 굴리듯이 이렇게 이렇게도 돼요. 한번 쓱 하면 쑥 이렇게 가죠. 참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부가 이렇죠.
그러면 이제 그 촬영에 관련된 퀴즈 하나 내면은 주변부가 이제 약간 흐리단 말씀이죠.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제가 9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을 집에 가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해결해야겠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찍을 때 잘 찍어야 합니다. 포토샵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기능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기능은 모르셔도 큰 문제 없는 기능이에요. 찍을 때 잘 찍으면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카메라는 더더욱 카메라 자체 내에서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그 포토샵에서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찍을 때 잘 찍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주변부까지 선명해지나요? 모르시는 분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포토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리개를 조여야죠. 조리개를 조여야죠. 심도가 거기까지 닿지 않는 것인지, 이게 조리개를 충분히 조이지 않아서 주변부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위에서 밑으로 45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에 맞은 옆으로 가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흐리잖아요. 그죠? 렌즈가 약간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이 그런 거죠. 아주 정말 좋은 렌즈가 아니면 어지간한 렌즈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웃포커스에 꼭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조리개를 F8이나 11 정도로 조여놓고 찍으면 그 렌즈에서의 최고의 화질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포토샵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멀리 지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너무는 아니고 약간 밝다,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벨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알려드렸죠? 단축키가 뭐였나요? 단축키는 컨트롤 L이라고 그랬죠? 레벨은 컨트롤 L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조정해서 컨트롤 L 누르셔도 되죠. 레벨이 떴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이 히스토그램은 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혹시 그 히스토그램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 히스토그램이 촬영할 때도 그 카메라 액정인 화면에 나오잖아요. 촬영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여줄 때 나오는데, 보여줄 때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햇볕이 너무 강하면 액정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내가 찍은 결과물의 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디지털 카메라니까는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가로는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가 있고 세로는 양이잖아요. 이 그래프로 이 톤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정에 따라서 RGB 따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빨간색만 보여주기도 하고 초록색만 보여주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잘 안 쓰거든요. 히스토그램은 꼭 봅니다. 그래서 내 사진의 톤이 어떤 톤인지 그것을 수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현장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더 조정할 수 없다 싶으면 이제 포토샵 역할로 넘겨야 되는 거죠.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매우 지금 뭐랄까요, 모범적이라 하긴 그렇고 중간이 많고 미들 가운데 회색이 많고 아주 밝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아주 적죠. 그랬을 때는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되죠. 무난하고, 그죠? 반대로 지금 그 가운데 산이 됐잖아요. 반대로 U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높아지죠. 아주 검은 것이 있고 중간이 없고 하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지겠죠. 여하튼 이 사진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딱 보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하이라이트를 조정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하얀 부분이 더 밝아지죠.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하얀 부분이 어두워지면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하얀 부분을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밝은 부분이 빛이 줄어들어서 그 디테일이 표현되는 것은 노출로만 가능하고요. 포토샵을 할 수 없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부분만 줄인 거죠. 뭐 더 저녁같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톤을 만들 수도 있긴 하죠. 혹은 검정 부분이 사진이 약간 어두운 부분이 약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완전히 그 끝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을 더 까맣게 하는 거죠. 근데 어두운 부분만 되지 않나요?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했으나 덜 어두운 부분도 조금씩 어두워지게 지금 조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을 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톤이 바뀌니까 색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색이 더 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채도의 문제가 아니라 밝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포토샵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토샵보다 더 중요한 건 촬영이에요. 촬영.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눈이죠. 판단력이죠. 근데 본인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면 제 생각에 그게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중간 부분이 오른쪽으로 흰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끝인 것 같아요. 끝.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두운 부분을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진 많죠? 이런 사진, 이런 톤. 저는 뭐 왜 지금 요 장면 이게 뭘 심어놨더라? 잘 모르겠네요. 딸기인가? 주말 농장에서 찍은 건데요. 그 톤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고 저장을 하면 되죠. 자, 이런 게 포토샵하기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것이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더 볼게요. 간단한 거. 이것도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요? 히스토그램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런 사진이 굉장히 티미하잖아요. 검정도 없고 더군다나 이 그 중간에 회색은 많은데 중간에서 어두운 것도 많지만 중간보다 밝은 게 툭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고 무슨 황사 미세먼지 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슬라이드를 조정하면은 하얀 부분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면은 안 됩니다. 그죠? 날아가잖아요. 날아간다는 말은 이 하얀색 북한산에 이 그 눈 내린 게 너무 노출 오버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흰색 슬라이더가 이 정도까지만 와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전체 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가운데 톤이거든요. 가운데 슬라이드거든요. 조정하면은 많이 조정되죠. 그죠? 더 가면 이렇게 되고요. 완전 밤처럼 됐다, 그죠? 이런 낮인데 이런 톤도 많이 하시죠. 검정은 조금만, 검정을 많이 넣으면 이렇게 돼요. 뭔가 떡지는 느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편집에서 레벨 취소가 컨트롤 Z죠. 저는 단축키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되돌아오려면 Alt 컨트롤 Z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lt 다시 되돌아왔죠. 다시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되고
Alt Ctrl Z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포토샵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역광이잖아요. 바로 위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적정 노출로 찍었다면 굉장히 이 놀이터와 꼬마가 애가 어둡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노출 보정을 밝게 찍긴 했으나 하늘이 안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하얀 부분을 어둡게 해야지. 안돼, 반대쪽으로 가야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은 찍을 때 결판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포토샵으로 잡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하이라이트는 촬영할 때 결정이 대부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노출이 오버된 것은 포토샵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로우 파일로 많이 보완할 수 있어요. 로우 파일은 굉장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대부분은 촬영에서 구가 결정이 되어야 해요. 하이라이트가 촬영할 때 대부분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레벨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레이어를 배우면 부분 해서 약간 살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레벨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살린다 하더라도 어색하게 되고요.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플래시를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영화 촬영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늘이 약간 나오게 노출을 잡고 어두운 부분에 그 조명을 비추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채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검은색으로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햇볕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노란색 화살표 이 조형물이 있잖아요. 이 사진은 굉장히 딱 봤을 때 후보종으로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검은색 벽의 톤도 살리면서 이 노란색 화살표도 살리면서 여기에 햇볕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중간을 내리더라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노출이 오버된 것은, 과다 노출된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찍을 때 노출이 만약에 좀 더 노출 부족으로 마이너스로 찍었다면 이 부분이, 노란 부분이 더 앞쪽이 노랗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부분도 좀 더 어두워졌겠죠. 이 사진에서 뭐가 포인트냐는 거예요. 그것은 찍은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이 노란색이 화살표가 사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노출 오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파일이 아닌 JPG 상황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이렇게 중간을 어둡게 하면 주변부는 어두워져서 적절해졌어요. 이건 더 올릴 필요가 없겠죠. 하얀 부분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아요. 로우 파일이라고 해서 만능은 또 아니거든요. 찍을 때 잘 찍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진이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포토샵이 쉽게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기 어려운 것, 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